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그 설문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요, 조금 원론적인 질문을 한 게 스님께 한번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잘 몰라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 영이라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영이라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근원의 영, 이 영에 대한 실체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려고 느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혼이라는 말을 할 때 표현하는 그 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영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표현을 해가지고 느끼고 있는데, 그 두 개에 대한 상관관계를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작용에 대해서, 작용이 또 어떻게 하면 기로 표현되는 건지, 그런 상관관계,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 서로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사실 답을 잘 못 찾아가지고 스님께 질문을 여쭙습니다. 우주의 본질은 소립자 세계에 들어가도 역시 돌고 있어요. 미시 세계에서나 또는 거시 세계에서 동일하게 똑같은 돈다는 운동의 법칙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입자 거대 가속기를 갖고 그건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겁니다. 뭐 싱크로트론이 뭐 사이클로트론이 하는 그런 거대한 입자 가속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입자를 갖다가 계속 가속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입자가 거의 광속에 이르게 돼요. 그 광속에 이를 때 반물질을 가지고 때리면 그 입자가 깨진다고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얘기 중에 원자는 무엇이냐?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 깰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의에 맞으려면은 그 입자 가속기에서도 반물질과 때려가지고 안 깨져야 그게 원자이거든요. 근데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은 원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 원자라는 것은 이제 옛날 지식으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이게 이제 이 모든 물질의 이 가장 기본 요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쭉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기술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그것도 때려버려 깨지는 거예요. 원자에도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한데, 그 핵을 때리니까 핵에 있던 양자, 중성자 있는 게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게 우라늄 뭐 235나 이런 게 되면은 그 핵 안에 그게 그만큼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때리니까 옆에 그만큼 하나 공 안에 뭐 이 쇠공이 잔잔하게 많이 들었더만 이 공 하나 딱 때려서 이게 팍 튀어나가니까 옆에 거 다 때리잖아요.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뭐 한 개짜리를 딱 때려봐야 한 개밖에 못 맞추잖아요. 이게 235거든 235개가 한 목에 때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원자들 또 때리죠. 또 때리죠. 이 연쇄 반응이거든. 이게 지금 원자력이에요. 이러한 이제 그게 핵이 깨져보니까 이 원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또 해보니까 그 속에 양자 중성자가 있는데 그것도 또 깨보니까 또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자 중성자 속에도 쿼크라는 아주 물질의 이제 가장 근원적이라고 이제 쿼크라는 걸 생각을 해내서요. 그걸 발견한 사람은 없어요. 이론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니까. 또 그걸 또 하니까 또 깨지는 거라. 그래서 지금 프리쿼크라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게 뭔가 진동만 하고 있지 물질로서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뭔가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슈퍼스트링이라고 초건이라고 그래요. 그 단계까지 지금 이론이 내려가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도 역시 돌고 있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돌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위로 쭉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 보면은 원자, 분자 뭐 해가지고 그게 이제 조직이 이루어지고 그 조직들로 이루어진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또 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나가 또 어디로 돌다가 또 돌아오고. 도대체 연어가 이 알을 그 치어를 갖다 방류를 했더니 이게 바다로 가가지고 어디로 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알로 때 또 지가 갔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회귀성이죠.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 정방폭포에 가면은 무태장어라는 게 있어요. 정방폭포, 천재연폭포 그쪽에 가면 무태장어라는 뱀장어인데 굉장히 두껍고 큰 게 있어요. 이 무태장어가 저 필리핀 민다나오 해구 있는데 가서 알을 놓는다 그래요. 민다나오 해구는 우리 히말라야가 저 높이가 8,000 뭐 몇백 메다입니까? 8,000 몇백 메다죠. 민다나오 해구는 깊이가 쪼개진 그 깊이가 10,000m 넘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온 거하고 밑에 내려간 거하고 맞춰보면 밑에 게 더 깊은 거라. 거기 가서 알을 놓으면 그 알을 놓고는 어미가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면 그 알에서 나온 게 이제 치어지요. 뱀장어 치어가 이제 오는 겁니다. 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여러 알에서 나가잖아요. 저는 그만 댄잎 뱀장어라고 그래요. 또 그 대나무 이파리 같이 납작해야 돼요. 요게 또 변해가지고 이제 실뱀장어라고 실같이 돼요. 요렇게 자기를 이제 변태해가면서 어디 오느냐, 저것만 살던 데 와요. 천재연 폭포로 온다고. 정방 폭포로 온다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돌아오느냐? 돌아온다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이 프로그램이 도대체 무기물인 이런 원자에서부터 유기물 또 어떤 생명체까지 다 해도 다가 돌아오는 거 여기에는 다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보니까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이 도는 걸 계산해서 1년 365일을 만들고 뭐 순하추동이 있고 이러잖아. 또 이 태양계는 그냥 가만히 있느냐면 은하계 내를 돌고 있어요. 이 은하계 내는 뭐냐? 또 우주 내를 돌고 있어요. 우리가 왜 흔히 밤에, 여름밤에 이래 보면, 밤하늘을 보면 별이 바짝바짝한데, 어디 이래 보면 또 구름같이 희미하게 이렇게 우연 게 있어요. 그게 하나의 은하계예요. 그게 하나의 은하계인데, 그 속에 별이 얼마나 있느냐 하면은, 1,000억 개 내지 2,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 내지 2,000억 개. 그러면 그 별이 막 1,000억 개라 합시다. 그 별이라 하는 지가 빛을 내는 거예요.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쯤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1,000억 개의 별 하나가 우리 태양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해가지고 그만큼 많이 거느리고 있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뭐 지구도 달이 있고 뭐 저 목성도 그 위성이 있고 막 있잖아요. 그거 다 빼버리고 그 시장은 다 빼쁘고 행성만 5개 성만 달고 있다 해도 혹성을 5개 성만 달고 있다 해도 그 희미한 뭐 분필가루 같이 문대나는 그 속에 별이 한 5,000억 개 약 1조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하계가 약 1,000억 개 있어요. 그렇게 거대한 거기도 역시 돌고 있는 거라. 참 밑으로 가가지고 막 그래도 그것도 돌고 있고 저 입자 가속기 같은 데서는요 이거 우리가 입자로 볼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에너지 상태죠. 광속에 거의 가깝게 도는데 때리면 깨지거든. 깨지면 뭐냐면 안개상자라는 데서 비적을 남깁니다. 그 에너지가 확 지나갔던 자리가 나와요.
고개 뺑그러 요래 나오는 거라. 돌이 가는 거라. 그 미시세계에서부터 그 거대한 거시세계에 이르기까지 돈다는 운동 이 자체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다는 것이 뭡니까? 우주의 기본 운동이죠. 어떤 것도 가장 알맹이로 들어가도 돌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영이라고 합니다. 영. 그래서 흔히들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영, 비었다, 텅 비었다, 공이다, 이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돌고 있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니까 텅 비었더라. 야, 이 세상이 허무하다, 사바세계다. 이 세상에 애착을 갖지 말아라. 그때 네 전부 다 허상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나는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돌고 있는 영이란 것이 있대. 그게 있어서 이게 온갖 작용을 갖고서 이 삼라만상을 다 이루고 있으니까 이 도는 걸 이걸 내가 잘 조정할 수 있으면 삼라만상을 다 조정할 수 있어. 네가 전지전능하게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게 내가 가르치는 거고, 옛날 부처님이 가르치는 것은 보니까 없대, 다 비었대, 공이대. 그래 괜히 애착 갖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친 게 부처님 가르친 거고, 역시 공도 요 동그라미에 치면 그 안에 비어 있잖아요. 요 부분을 본 거고, 나는 동그라미 치면은 그 가에 뭐 돌아다니는 요걸 본 거예요. 똑같이 부처님하고 내가 본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방향이 틀린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내가 혹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불교 어떤 용어를 좀 빌려와서 얘기하면은, 우리 큰 스님 불교에서 뭐 이렇게 공부를 했는가? 또 그 가다가 뭐 우주 천주 가다가 뭐 쭉 계산하니까 기독교에서 따왔는가? 뭐 온갖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전혀 따온 거 없고, 우주에서 내가 저 밑으로 미세세계 또 거시세계로 가면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학자들이 찾아놓은 것들. 그걸 보니까 다 똑같이 돈다는 원리 속에 들어있더라. 그 가장 근원적인 알맹이를, 순수한 알맹이를 우리는 영이라고 한다. 이러한 영들이 모여가지고 한 집단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의 장을 이룬단 말이에요. 야구하는 사람 밑이 있다고 해서 그 야구장이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야구장이 야구를 할 수 있게끔 팀이 딱 짜져가지고 딱 구성이 때가 딱 들어찼을 때 그걸 야구장이라 하지. 뭐 야구 공 좀 던지고 받고 한다고 야구장이다 이래는 안 하잖아요. 장이라 필드예요.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그 터전을 우리는 장이라 그러고, 그러한 터전 때문에 그 속에서는 룰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주의 궁극의 운동이 동그라미인데, 이 동그라미를 한 개 놔요. 여러 개 놓으니까 그 중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빨리 도는 것도 있고 천천히 도는 것도 있고, 이걸 가득 놓으니까 그 안에 빨리 도는 거하고 천천히 도는 거하고 갖다 놓으면 막 이게 마찰이 생겨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또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이게 반대로 돌아보는 거라. 둘 다 지장이 걸려가지고 난리가 나죠. 그래가지고 그 하나의 장 내에서 옳은 질서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져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점점 쓸모없는 게 돼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인체도 끊임없이 우리 인체가 엔트로피를 생성시키고 있어.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고 있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엔트로피를 낮추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줌통이 터지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엔트로피가 증가되면 오줌 샤 시원하다 엔트로피가 싹 나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조절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생명장 조정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질서가 이제 있는 거, 질서가 있다는 것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도예요.
도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가 뭐냐? 그 생명장 내에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그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흐름이 생긴 요걸 도가에서 도라 그러고, 우리는 그걸 하나의 장으로 보는 거예요. 장으로 보니까 그 속에 어떤 질서가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질서가 어긋났을 때는 잡아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생명장 조정, 생명장 조종이 있을 수 있어요. 조정이나 조종이나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나 이런 불교에서는 절대로 사람이 전지전능하게 될 수가 없어요. 지가 조종하는 길이 없으니까. 또 기독교 사상에도 절대로 지가 전지전능하게 될 수 없어요. 전지전능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것에 조정을 하게 되면 내가 모르는 것이 없게 되고 내가 못하는 게 없게 돼요. 그래서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지금 현재에 알고 있다. 모든 걸 현재에 다 하고 있다가 아니고 어떤 것이든지 하려면 다 할 수 있다. 어떤 것이든지 알려면 다 할 수 있다. 그것이 전지전능이다. 그래서 이 공부는 바로 전지전능하게 되는 공부입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여의화되는 공부라고 그래요. 여의화. 여의화는 영의 세계는 물질이 없는 세계예요. 일의 세계, 이 자연수의 세계는 물질이 있는 세계예요. 이쪽과 영의 세계, 물질이 없는 세계에서 물질이 있는 세계로 가고, 물질이 있는 세계에서 물질이 없는 세계로 가고, 이걸 자유자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의화예요. 결국은 우리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 중량, 부피 이런 것밖에 못 쓴다면은 극히 제한된 것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 속에 차 있는 기를 쓸 수 있어야 이게 여의화가 가능한 겁니다. 기를 못 쓰면은 여의화가 안 돼요. 그 물질의 능력을 쓰는 것 뿐이죠. 또 이런 걸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인체가, 이것도 시간 많이 걸리면 안 되잖아. 아직까지, 가다가 다 돼간다 하면 스톱! 얘기해. 우리 인체가요, 이게 이래, 뭐라 하지? 주름살, 우리 노 대통령은 주름살 이거 맞을 때, 보톡스 주사인데, 보톡스 그 내용물이 뭐냐고. 콜라겐. 우리 이 단백질이 지금 콜라겐이거든요. 그렇지. 이게 단백질이 콜라겐인데, 참 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어떤 이 콜라겐은 약 40도 정도가 되면 젤라틴이라는 그 젤이 성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열병을 앓고 나면 혈관도 이상하게 되고 심장도 이상하게 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콜라겐 요걸 여기 우리 이 단백질을 구성할 때, 건을 구성할 때 요래 S자로 2개씩, 3개씩 요래 꼬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강도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서 똑같은 굵기의 철사줄보다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력이 가능한 거라. 이 물렁물렁한 손으로 그냥 그 무쇠 소뚜껑을 깨버리고 차돌멩이 깨고 하거든.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섬유가 그렇게 인장 강도가 좋은 데다가 거기에다 기가 들어가는 거야. 무형의 기가. 그래 그걸 들깨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상하다. 분명히 이거하고 저 차돌맹이하고는 차돌맹이가 센데 왜 이게 안 깨지고 저기 깨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의 세계를 알면서부터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는 물질 세계만을 이해해서는 이 우주를 알 수가 없어요. 물질의 내부에 들어있는 기의 세계를 모르면 물질을 전혀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그 영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장을 이루고, 그 장을 이루는 것이 그 속에 도가 있고, 도가 생기고, 그 속에 그 도를 통해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의 존재할 질서와 법을 다 갖추게 돼요. 요거를 영혼, 영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는 이 안매, 동그라미 이게 아니고,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장을 이루고, 그 장 내에서 어떤 질서를 갖추고, 그 질서를 다스리는 구조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지휘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전체를 다스리는 거. 아까 GNRH 이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뇌하수체를 자극하고 뭐 이렇게 쫙 가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소위 통솔 시스템이. 그래 되어야 요걸 하나의 영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내가 얘기할 때는 영 하니까 우리의 영혼인가 뭔가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데 아니고 우리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영을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응용 분야로 나가면 온갖 영혼들을 내가 자유자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답됐습니까? 예. 예.